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8일 낮에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그때 주문한 택배 물품이 도착했다고 기사분의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집은 자취방 반지하인데요. 밖에 작은 대문이 있고 3칸짜리 계단을 내려와 3m쯤 들어가면 보일러실 문이 있고요.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옆에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평소에 방문은 잠그고 나가지만 보일러실 문이랑 대문은 귀찮아서 안 잠그고 다니는데요. 물론 대문을 열고 방까지 가기까지 저 말곤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대문을 통해 들어가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딱 저희 집 반지하 방으로 가는 전용 대문이거든요. 아무튼 아까 낮에 전화를 받고 제가 지금 집에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택배기사분이 이미 대문을 열고 보일러실 안까지 들어오셨었는지 그럼 보일러실에 두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통 제가 집에 없을 때 택배가 왔을 경우 기사분들이 보일러실에다가 자주 두고 갔는데 지금까진 분실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밤에 집에 도착하여 보일러실에서 택배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일단 택배기사에게 바로 전화는 해보았는데 분명 두고 갔다고 하면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내일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사실 택배기사가 보일러실에다 두고 간다고 먼저 말은 했으나 저도 그러라고 동의했으니 어떻게 되는 건지요? 동의했다면 100% 저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택배기사분도 어느 정도의 잘못은 있는 건가요? 분명 보일러실에 놓고 갔다고 하여 100% 제 잘못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 입장에선 택배기사가 거기에 두고 갔다는 말만 듣었지 진짜 두고 갔는지 안 두고 갔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그분이랑 통화해서 그분이 100%제 잘못이라고 하면 반박도 못하고 화도 나고 억울할 것 같아서요. 책임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씩 있는지, 또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1. 책임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씩 있는지 2.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3.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책임은 택배회사 측에 100% 있습니다. 2. 보상은 당연히 받습니다. 보상받는 방법은 아래 다시 설명합니다. 3. 보상은 물품과 같은 종류의 같은 가격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경우 같은 상품을 개인이 보낸 것이라면 그 물품 가액만큼 보상받습니다. 택배 물품이 분실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첫째,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우선 택배약 관상서표 제135조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의 사용이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의 규정처럼 택배회사에서 질문하신 분께 택배 물건을 분실하지 않고 잘 배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 책임은 택배회사 100%입니다. 운송물의 수탁, 인도에 있어서 그 증명은 수령자의 확인 서면입니다. 택배 기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수탁, 인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지요. 둘째, 택배회사로부터 보상은 어떻게 받는가? 보상받는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배달 사고가 나서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전화요금 올리고 혈압 올릴 필요 없이 구매한 쇼핑몰로 연락하셔서
물품 못 받았다고 하세요. 질문하신 분께 쇼핑몰에서 물품을 다시 배송하고 앞서 보낸 물품에 대해서는 쇼핑몰하고 택배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 개인 등이 보낸 물품일 경우 택배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고객센터로 전화, 택배 분실 사고 접수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그 택배회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고 접수는 택배 약관상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분실의 경우 운송장 번호가 없을 텐데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수하세요. 본사로 직접 얘기하는 것이 일 처리하는데 더 빠릅니다. 셋째, 택배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 금액은 같은 종류의 같은 물건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금전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를 했는데 분실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쇼핑몰로 전화하셔서 물건을 새로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택배회사에 클레임 제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 처리도 미적미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그 외의 경우에 금액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질문하신 분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셨느냐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일정 부분은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에 지급 이훼손 시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점 부멸 실시, 인도의 정일의 인도의 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일 부멸 실시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업체에서 정한 손해배상 한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약관을 보면 옐로캡 약관을 못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50만 원 한도 내라고 운송장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잘 명시하지 않는데 기재하였다면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운송물품의 가액이 되겠지요. 셋째, 엉덩이 무거운 택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것인가? 1. 고객센터에 고객 불만족 사례로 접수한다. 운송장번호랑 연락처 필수입니다. 제 경험상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많이 싸웠는데 영업소 담당자 직원이랑도 통화했었고요. 근데 실무자랑 싸우는 것은 전화요금과 혈압만 오르고 별로 효과 없습니다. 이 택배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에 송장번호와 연락처를 기입하셔서 클레임 등록하세요. 본사에 직접 얘기하시는데 훨씬 빠릅니다. 본사로 직접 얘기하는 것이 해당 실무자들이랑 입씨름하는 것보다 빨리 해결됩니다. 본사로 얘기해서 기다려보세요. 엉덩이 무거운 실무자들 쌩쌩 날아다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